오늘은 2천만 원으로 장편 영화를 찍는 현실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107분짜리 영화를 만들었고 비용은 1,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기간은 촬영한 날짜만 9일 이렇게 9회차로 찍었고 2천만 원으로 장편 영화 찍는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물론 제가 찍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그냥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나눠보고자 하고, 저는 이제 제 주변에도 2천만 원 정도로 찍으신 분들이 저 말고도 한 2분 정도 더 계시고, 저는 이제 전공자가 아님을, 영화 전공자가 아님을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돈을 적게 들여서 찍는다고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뭐 나는 돈을 적게 들이니까 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수고한 대가를 적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 또 어떤 것은 적은 비용으로 하려다 보니까 퀄리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비용을 계속 줄이고 뭐 누구에게 계속 부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은 좀 이 연출자가 굽신굽신 거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적게 돈을 들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돈을 지불할 만큼 지불하고 대가를 줄 만큼 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 해야 하는 그런 좀 상황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텝이 굉장히 적었어요. 저랑 조연출, 그리고 제작부장, 스크립터, 촬영, 촬영 감독, 동시 녹음, 그리고 연출부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있어서 7명이었는데 촬영 당일에는 6명 정도로 운용이 됐어요. 연출부 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프리 작업을 좀 많이 도와주셨고, 촬영 때는 6명이 이렇게, 저 포함 6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좀 장비가 다 있어서 조명, 마이크,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조금씩 찍어왔고, 제대로 된 단편을 찍어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찍어오면서 나름 연습 같은 것들을 해와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사실은 렌탈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성 정도는 한 10일 정도, 하루에 한 50만원 정도면은 촬영이 가능한 정도의 장비들이라서 한 500만원 정도, 10일 기준으로 찍었을 때 500만원 정도면은 촬영이, 그 렌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촬영에 있어서 좀 있어 보이기 위한 그런 촬영 장비들은 가능한 한 그냥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트박스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뭔가 DSLR로 찍는 게 사실은 그렇게 뭐 멋있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매트박스라도 좀 이렇게 껴넣어 볼까 이렇게 해서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되게 촬영할 때 이렇게 뭐 거추장스럽고 촬영하는데 이렇게 방해만 되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이제 뭐 조금 쓰고 하는 게 가장 좋고, 뭐 괜히 좀 허세 부리느냐고 뭐 레드 카메라든지 이런 거를 찍게 되면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일단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촬영 후에 나중에 편집할 때 사실 편집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아무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레드 카메라에 맞는 그런 또 삼각대도 써야 되고, 짐벌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짐벌도 그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요즘 그냥 나오는 M3라든지 뭐 6500, 6400 이런 걸로만 찍어도 얼마든지 잘 나오고 4K로 다 찍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장비 같은 거에 욕심을 안 내고 찍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세대로 찍었고, 이게 감정씬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우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대로 동시에 이렇게 촬영을 해서 시간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그 촬영 장비에 대해서 좀 이어서 M3 2대, 6500 1대, 필드 모니터 그냥 이렇게 작은 거 있었고, 짐벌, 그리고 마이크는 NTG3, 녹음기는 줌 F4, 그리고 무선 마이크 있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다른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무선 마이크는 사놓고 쓰지도 못했고, 조명은 아퓨처 300D 2대, 그리고 뭐 다른 LED 조명도 2대 있었고, 그리고 좀 작은 그냥 손으로 들 수 있는 그런 조명도 이렇게 2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비를 렌탈샵에서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돈이 많이 이제 줄었지만, 사실 그 전에 제가 장비를 막 산 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돈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면 사실 훨씬 많이 들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냥 빌려서 한다는 걸 가정해서 제가 좀 전에도 찾아봤는데, 소니 M3 제가 찍었던 카메라 같은 거는 뭐 하루에 24시간 5만원이고, 뭐 렌즈 3만원 정도, 뭐 줌 렌즈나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제 샀을 때 그래서 2대 빌리면 렌즈까지 해서 한 16만원 정도, 뭐 15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삼각대 뭐 셔틀러로 해가지고 2대 하면은 5만원씩 해서 10만원, 아퓨처로 조명을 했을 때 5만원씩 해서 이것도 2대 10만원, 그리고 녹음기 줌 F8 해서 3만원이고, NTG3 붐 세트 다 해가지고 2만원, 그래서 총 뭐 40만원씩 해서 곱하기 11 했을 때 400만원 정도인데, 사실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가지 뭐 훨씬 들어가는 게 많이 있죠. 뭐 그런 거 했을 때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하루에 50만원 정도 책정을 하면은 장비는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장비가 있는 사람은 돈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장비가 없는 사람은 뭐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어떤 거를 빌리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뭐 한 대로도 찍을 수 있고 저처럼 세 대로 찍을 수도 있는 거라, 그렇게 500만원 정도 책정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떤, 제가 좀 저도 사실 예전에 배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배우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 비용이,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되게 좀 신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그냥 좀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총 이제 배우에 들어간 돈이 635만원이고, 스태프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스태프 배우 인건비가 한 11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사운드 동시녹음이 한 200만원 정도 들었고, 이것도 되게 싸게 한 거예요. 200만원으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1회차에 3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저희 스태프분들은 좀 한 명이 지인이었는데 그 지인이 또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지인을 소개시켜줘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그 스텝을 오래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배우분들이고, 이쪽을 뭐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분야를 그냥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텝을 맡아주신 거라서, 사실 전문성은 없지만 저는 이제 사람이 되게 필요했고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은 일당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10만원도 안 되게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배우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냥 최소한의 어떤 예의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 시급 있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일당은 뭐 10만원에서 15만원, 많이 좀
드린 분은 뭐 한 50만원 정도? 뭐 이렇게까지 제가 드렸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배우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고, 교통비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지방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교통비도 좀 따로 드리는 부분도 있었고, 뭐 숙박비 같은 경우도 또 이건 좀 따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래도 며칠 촬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적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드리고 해서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5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 같은 경우는 뭐 대사가 없거나 아니면은 대사가 짧거나 이런 거는 혹시 지인이 있다면 뭐 이렇게 지인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지인들을 이렇게 좀 투입시켜서 좀 찍었어요. 뒤에 후반 작업 같은 경우도 음악이 대략적으로 굉장히 좀 그 전부터 좀 알고서는 이렇게 좀 지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셔서 한 200 정도 들었고, 사운드 믹싱 같은 경우도 150이랑 200 정도 사이로 들었습니다. 후시 같은 경우도 한 2-30만원 정도 들었고, 저는 이제 컴퓨터 본체를 제가 편집을 하냐고 새로 맞춰서 좀 그래도 가성비 있게 맞춰서 190만원 정도? 본체 정도? 본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i9으로 이렇게 하고 32기가, 램 32기가, 인텔 i9, 램 32기가, 그리고 이제 SSD 500기가에 D 드라이브는 이제 1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한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었고요. 촬영 횟수가 하루가 될 때마다 배우분들 페이를 드려야 되고, 스태프들도 페이를 드려야 되고, 식사비가 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숙소비가 늘고, 장비를 빌리게 되면 장비 또 빌린 대여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늘 때마다 예산은 진짜 많이 확확 느는 거예요. 그죠? 뭐 모르겠는데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최소 2-300씩 이렇게 200만원, 뭐 규모가 작으면 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 수도 있지만, 인원이 좀 많거나 좀 스텝이 많거나 하면은 뭐 하루에 2-300만원 정도? 그것도 사실 좀 적은 비용이지만 이렇게 충분히 늘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빨리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빨리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로케이션이 소음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계속 신경 썼던 게, 로케이션을 어디로 할 것인가, 어디에서 찍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안 다니는 곳, 사람들의 이동이 적은 곳을 찾는 거,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관건이었고, 가능하면 실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고, 또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차 수가 이제 뭐 다른 씬이 바뀌더라도 옷 갈아입고 거기서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튼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그냥 다 찍었어요. 그냥 그 장소에 나오는 건 그냥 그날 다 찍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 나오는 장소는 3일 동안 집에서만 그냥 다 찍었어요. 옷 갈아입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장소를 정할 때 꼭 촬영 시간에, 내가 그때 촬영할 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전 9시 촬영할 거다, 아니면 저녁에 촬영할 거다, 이거를 그때 가서 촬영을 하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 그 시간대 가서 소음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오전에는 조용한데 저녁 때 촬영하려고 가보면은 저녁 때 엄청 시끄럽고 사람이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괜찮았었는데 이제 비행기가 다니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공군사관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 소리 어쩔 수 없이 좀 사운드에서 사실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거 피하면서 찍느냐고 시간적으로도 딜레이도 조금씩 있었고, 아무튼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꼭 내가 그 촬영하는 시간대에 가서 그 요일이나 이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서 소음이 얼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3씬이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청주인데 4씬이 뭐 대전에서 찍어야 된다. 이러면은
대전은 그래도 여기서 가깝긴 하지만 뭐 서울에서 찍어야 되고 부산에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동하는 시간으로 그냥 촬영 하루 다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굳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영상미를 위해서 뭐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장편 영화는 길게 찍으면 장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완성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어떤 기대와 어떤 많은 목표를 두고 찍으면은 이건 정말 완성하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아마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길 텐데 아마 포기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막 큰 꿈을 꾸고 하지만 사실 완성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찍는다고 하고 말만 하지 찍어서 완성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거를 계속 이 준비 과정 속에서 욕심을 계속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좀 때깔이 안 나오더라도 좀 그림이 좀 별로라도 그냥 일단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완성을 시켜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에 둘 다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멋지고 뭐 예쁜 그림이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용에 지장이 없다면 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콘티에 대해서, 또 콘티가 좀 어렵잖아요. 콘티를 그리고 뭐 맡기고 하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내가 그리는 것도 그림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글 콘티로 했어요. 뭐 줄 콘티라고도 하고 뭐 글 콘티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글로 썼어요. 어떻게 촬영한다, 뭐라고, 뭐 스틸샷으로 촬영한다, 아니면 클로즈업해서 누구를 촬영한다,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글 콘티를 어떻게 썼지? 저는 이제 보니까 쇼트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씬, 컷, 그리고 쇼트 타입을 어떻게 하냐, 뭐 롱샷으로 찍을 거냐, 바스트샷으로 찍을 거냐, 이거는 제가 따로 지금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찍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 이게 별로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필요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카메라가 확실히 이렇게 무빙이 필요하고 아니면 짐벌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만 따로 좀 세밀하게 이렇게 써서 기록을 해놓고, 촬영은 대부분 저는 그냥 풀샷 찍고 그 다음에 OS 이렇게 막 어깨 걸어 찍는 거 있잖아요. OS로 이렇게 한 명씩 클로즈업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해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이 뭐 이렇게 예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뭐 홍상수라든지 고봉수 감독님 찍는 거 보면은 그냥 카메라 그냥 세워놓고 그냥 찍어요. 뭐 별거 안 해요. 뭐 짐벌 쓰지도 않고, 카메라도 그냥 뭐 줌 그냥 막 땡기고 그냥 아무튼 뭘 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뭐 상 받을 거 상 받고, 전달할 내용 전달하잖아요. 물론 그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일단 쉽게 가고 빨리 찍는 게 목표고 실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사실 카메라 무빙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게 찍고 싶죠. 근데 내가 카메라를 무빙을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우는 장면인데 내가 그거 하다가 내가 실수해,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 그러면 이거 진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울잖아요. 한 번 울고 나서 배우가 다시 감정 정리하고 눈물 안 난 것처럼 다시 뭐 정리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한두 시간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에 한 씬 정도 찍거든요. 좀 빨리 찍어요. 그래서 1시간에 한 씬 정도 찍기 때문에 그거 하면 뭐 2씬 벌써 뭐 한두 시간 날려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스틸로 그냥 찍어버리는, 카메라 세워놓고 찍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뭐 저도 초보자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막 짐벌로 막 돌려대고 막 엄청 막 카메라 무빙 화려하게 찍고 뭐 이런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영화들 보면은 분위기에 맞게, 영화의 분위기에 맞게 찍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물론 뭐 액션이라든지 뭐 극적인 어떤 그런 장면이 있는 거에서는 그런 무빙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면이 있고, 그 카메라의 무빙이 그 전달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많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전달할 부분은 다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장면들은 그냥 컷 하나로 그냥 한 씬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고봉수 감독님이 그렇고 홍상수 감독님이 그래요. 그냥 컷 하나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롱샷으로 그냥 다 찍어버려요. 그냥 한 씬을. 그러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오케이 되면은 뭐 어떤 건 10분 만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냥 한 컷으로 한 씬이 끝나는 것도 저도 꽤 많이 나와요. 저도 몇 씬이 그렇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버는 거예요. 물론 그게 효과적이어야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뭐 효과도 없는데 무조건 다 그렇게 찍을 수는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을, 그래서 제가 9일 만에 찍었는데, 그러면 너는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찍었길래 9일 만에 다 찍어버렸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씬 찍는데 뭐 1시간 정도 세팅하고 뭐 장소 이동하고 그 다 포함해가지고 1시간 정도에 한 씬 정도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가 87씬이에요. 제게 애초에 만들었던 게 87씬이고 완성된 거는 85씬 그 정도 될 거예요. 비가 오고 막 좀 날씨도 좀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뭐 못 찍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9일 만에 찍었잖아요. 그럼 하루에 거의 10씬 정도 한 번 찍은 거예요. 9씬에서 10씬 정도를 제가 찍은 거고, 저는 촬영은 8시간 정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좀 기를 때는 10시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했고, 어떤 날은 뭐 제가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떤 날은 6시간 정도 촬영하고 일찍 마친 날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배우분들과의 시간도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낮에 촬영하고 또 밤에 촬영하고 이런 부분도 뭐 있었고, 그러니까 제 맘대로 모든 걸 이제 딱 시간 맞춰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근로기준법에 조금 오버된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뭐 저 정도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준법에 맞춰서 뭐 찍었다고 생각하고, 뭐 일부러 맞추고 막 이러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이 9회차이기 때문에 사실 단편 같은 경우는 2, 3일 바짝 찍고 그냥 끝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촬영이 좀 힘든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배우의 저는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너무 오랫동안 찍어버리면 그 다음날 배우가 너무 이게 힘들어요. 그게 또 사실 영화는 카메라에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선 그렇게 찍고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어떤 건 막 2번밖에 못 찍은 적도 있었고 두 테이크밖에 못 간 것도 있었어요. 뭐 맘에 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었어. 빨리 찍어야 되고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그냥 첫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되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가장 연출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욕심 갖고 저것도 욕심 갖고 뭐 이거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화를 못 만들어요. 결국에는 저도 영화 볼 줄 알아요. 저도 좋아하는 영화들 다 유명한 감독들이고 유명한 감독들의 영화고, 저도 뭐 그냥 단순한 영화보다는 뭐 멋있는 영화 좋아하고 미장센 예쁜 거 좋아하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형편이 될 때 그렇게 찍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완성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 받는 대로 일단 그렇게 하고 점점 이렇게 찍으면서 하나씩 찍으면서 실수를 또 그때마다 내가 잘 이렇게 기억해 놓고 적어 놨다가 나중에 그 실수를 좀 줄이고, 계속 이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우리가 좀 더 나은 영화를 만들 수 있고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편집과 색보정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용이 이제 들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비용이 전혀 안 들었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 제가 노동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실제적으로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 돈을 또 편집하고 색보정하는데 다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지만, 그냥 제가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색보정도 사실 이번에 처음 했어요. 처음 했고, 뭐 편집은 그 전부터 해오긴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확실히 장편 영화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적은 비용으로 촬영하는 그런 저는 방법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고, 혹여나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보고 혹시 도움되는 글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드리고, 나중에 혹여나 뭐 가능하다면 제가 아는 다른 감독님들도 어떻게 촬영했는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해놓기만 하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영화 전공하신 분들도 많고 정말 잘 찍으시는 분들 많은데 뭐 이렇게 뭐 조언을 하기가 참 그런데, 저는 그냥 사실 그냥 공유한다는 느낌이고, 저는 이런 식으로 찍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꼭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